자, 오늘 이제 결장자 좀 정리 좀 해놨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거랑 추가적으로 뭐 누가 더 뛸 거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찾아놓은 거 있거든요. 네, 일단 한번 쭉 눈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진하게 해놓은 애들, 얘네들은 뭐 기존의 부상인 애들, 뭐 팀에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좀 장기 결장자들은 제가 따로 안 봤고요. 오늘 이 친구가 빠지게 되는 게 좀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KKOS1126님 별풍선 KKOS 50개 1126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얘가 빠지는 게 뭐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빠지면 좀 타격이 있겠구나, 그런 애들은 제가 좀 진하게 해놨거든요. 이런 애들 위주로 얘네들이 이제 뛰거나 뭐 빠지면은 얼마나 팀에 영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으니까 좀 서둘러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또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장 같은 것들은. 자, 오늘 뭐 딱히 이제 클리블랜드 대 덴버는 크게 결장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자, 워싱턴에서 이제 댈러스랑 붙는데, 댈러스의 오늘 라인업 뭐 이제 좀 되게 공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치치도 돌아왔고 어빙도 뭐 지금 딱히 이제 질병 같은 이슈를 떨쳐낸 상태라 가지고, 댈러스가 이제 그 돈치치가 빠진 기간 동안에는 여기 밑에 있는 라인업이었었거든요. 요 라인업 네 번째에 있는 거, 이때도 되게 넬 레이팅 같은 게 플러스급으로 많이 찍혔어요. 돈치치가 없을 때도 댈러스는 잘 풀렸다 뭐 그런 건데, 올 시즌 거의 뭐 이제 주전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치치, 어빙, 탐슨, 워싱턴, 라이블리 이렇게 나올 때 일단은 넬 레이팅이 15.6으로 상당히 좋게 찍혀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좀 언더 양상도 보이는 거, 득점 이제 기대치가 120점 정도인데 실점이 한 104.3으로 좋게 찍힙니다. 라이블리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게 이제 게포드가 있을 때랑 또 이제 라이블리로 바뀌었을 때 이런 차이인데, 게포드가 뛸 때는 마이너스 10이었던 반면 라이블리가 오니까 플러스 15.6으로 넬 레이팅 차이가 크게 바뀌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점들은 뭐 댈러스의 요즘 라인업이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워싱턴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결장이 되게 많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키스퍼트라든지 뭐 다른 친구, 사실 쿠즈마보다는 얘를 좀 궁금해. 요즘에 쿠즈마는 뭐 결장도 많고, 제가 아까 분석에서도 워싱턴의 마지막 승리가 쿠즈마가 안 뛰었던 경기였었고, 그 이후에 워싱턴이 쭉 지금 뭐 한 15연패 달리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지면은 워싱턴의 구단 역대 연패 기록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16연패로. 워싱턴은 그런 시점에 있는데, 뭐 쿠즈마가 있는 게 오히려 뭐 이렇게 한 마이너스 8점가량 안 좋아진다고 하고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살필 거는 이런 거. 키션 조지만 한번 봐야겠다. 키션 조지라는 친구도 아마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되는 선수인데 오늘 빠진다고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도 키션 조지가 얘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팀적으로는 거의 한 9점가량 좋아지기는 하네요. 근데 오늘 키션 조지가 빠집니다. 키션 조지가 있을 때 노답이던 공격이 그래도 한 10점가량 좋아지는 게 있는데 수비는 별 차이 없고, 근데 오늘 키션 조지는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키션 조지랑 같이 벤치에서 많은 이런 활약을 좀 하고 있는 코리 키스퍼트, 작년에도 워싱턴에서 윙자원으로 괜찮았었죠. 근데 코리 키스퍼트가 이제 이 친구가 코트 위에 있을 때 그게 얘가 안 뛸 때보다 한 5점가량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공격에서 8점 좋아지고 수비는 오히려 한 3점 안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뭐 키스퍼트가 뛸 때가 언더오버적으로도 뭐 얘가 이제 코트 위에 있으면은 229점 정도, 코트 위에 없을 때는 218점, 이렇게 한 11점가량 차이가 나는데, 키스퍼트가 없으면은 조금 언더로 간다, 경기력도 좀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은. 그 다음에 샬럿은 아까 제가 영상에서도 살펴드렸는데, 브리지스랑 라멜로가 없는 경우 이게 샬럿의 언더오버에 큰 영향을 미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이게 라멜로랑 브리지스가 둘 다 동시에 코트 위에 있을 때거든요. 한마디로 좀 주전 라인업이다, 샬럿의 베스트 라인업일 때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도 마이너스 4.08이죠. 근데 라멜로 볼이랑 브리지스가 둘 다 빠진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2.78로 주전급들 2명이나 빠지는데 오히려 경기력은 약간이나마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언더오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멜로나 브리지스가 코트 위에 있으면은 거의 한 243.5점 이 정도가 난다고 하는데, 근데 둘 다 없으면은 거의 뭐 한 216점 이렇게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언더오버가 27점, 28점 가량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이 보인다. 지난번에 상대했던 뉴욕이랑 했을 때도 그때도 99대 98로 둘 다 100점이 안 넘는 게임이었어요. 그거 말고도 샬럿이 그때 이제 양쪽이 다 100점이 안 넘는 게임을 3번 정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그
저기 뭐냐 다른 팀들이랑 했을 때도 100점대 초반으로 이렇게 두 번 났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샬럿이 아마 한 5경기 동안 점수가 엄청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라멜로가 결정했던 경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예, 오늘은 이제 퍼들이 퀘셔너블이 붙어 있어요. 사실 원래는 이런 좀 퍼들 같이 그냥 좀 뭐랄까 올드스쿨 빅맨, 한마디로 좀 옛날 센터 느낌 나는 이런 애들이 좀 설 자리가 없는데, 근데 토론토는 다른 팀보다도 3점 시도가 상당히 적고 인사이드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해주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퍼들 같은 애들이 꽤 중요해요. 요즘에는 특히나 이런 바렛 같은 애들이 본인의 이제 좀 스코어링이지만은 어시스트 능력도 되게 대단하거든요. 그 가운데는 이렇게 퍼들 같은 빅맨을 활용하는 것도 많이 보였다. 그래서 퍼들이 요즘에는 뭐 야투율도 훌륭하고 이 친구의 효율이 되게 좋은데 오늘 퀘셔너블이 붙은 점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퍼들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거의 한 7점 정도 차이가 있는 게 보이죠. 특히 수비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공격면에서 퍼들이 뛸 때가 이렇게 한 8점가량 좋아지는 게 있다더라. 이런 게 확인이 되는데 오늘 퀘셔너블이 붙은 거는 약간 아쉽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관점에서 여기도 뭐 순수하게 득점력 같은 게 그렇게 오르니까 퍼들이 있을 때는 오바 게임인데 없으면 뭐 언더로 갈 수 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좀 주전이랑 벤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좀 부상이 오래 길었었던 그레이디 딕도 지금 뭐 아직까지는 퀘셔너블인데 그동안 계속 아웃이었다가 뭐 퀘셔너블로 올라온 거는 어쩌면 뛸 수도 있다. 약간은 뭐 토론토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긴 합니다. 퍼드는 원래 나오던 애가 퀘셔너블이니까 약간 안 좋은 신호인데 딕은 복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딕도 얘도 이제 좀 외곽을 더해줄 수 있는 친구죠. 토론토가 3점을 참 안 던지는데 뭐 이 친구의 경기력 편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0.8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레이디 딕이 코트 위에 있을 때가 득점이 5점 늘어나고 실점도 5점 늘어나고, 한마디로 언더오버 차이가 한 10점가량 딕이 코트 위에 있으면은 오바 게임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올리언스, 오늘 뉴올리언스 이제 브랜든 잉그램이랑 허브 존스가 프로버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결장자가 뭐 알바라도, 자이언, 호킨스 이런 애들이 좀 빠지고 좀 나름대로 주전들이 슬슬 복귀하는 모양새예요. 그 중에 이제 잉그램, 한창 뉴올리언스가 올 시즌 초반부터 뭐 머레이가 결장으로 빠지고 다른 이제 부상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잉그램은 많이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잉그램이 그나마 얘가 코트 위에 있을 때가 그나마 좀 득점을 해줘요. 그래서 잉그램이 없을 때보다 얘가 있을 때가 득점도 한 5점가량 잘 되고 수비도 한 2점 정도 잘 돼가지고 플러스 한 6점가량 되는 모습이 있다고 하네요. 잉그램이 나오는 건 뉴올리언스한테 좋은 신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허브 존스도 복귀를 합니다. 허브 존스는 뭐 3&D 선수죠. 뭐 수비적으로는 거의 뭐 디펜시브 세컨 팀 정도도 갈 수 있는 친구고 3점은 사실 글쎄 옛날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컷인 플레이도 되고 나름대로 이런 여러 팀에 특히 이제 좀 그 우승을 바라보는 팀에 상당히 필요한 조각인데 어쨌든 오늘 허브 존스도 복귀를 한다고 하거든요. 보니까 허브 존스가 있을 때가 거의 한 9점가량 좋아지는 게 있다더라. 네,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허브 존스가 없을 때보다 한 9점가량 좋아지고 득점도 한 4점 늘어나고 3.5점 정도, 수비적으로는 거의 한 5점이 좋아집니다. 허브 존스가 있을 때. 그래서 허브 존스가 뛰는 거 역시 좋은 신호다. 근데 오늘은 잉그램이나 허브 존스가 얼마나 좀 긴 시간을 뛸지는 모르겠어요. 부상에서 복귀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뉴올은 다른 날보다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거다. 지금 9연패 중인데 어쩌면 홈에서 뭐 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저는. 근데 문제는 이 친구지. 부상에서 복귀한 드존테 머레이가 시즌 첫 경기 때 팔이 부러져가지고 거의 한 15경기 정도 결장을 하다가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최근에 근데 4경기 동안 성적이 정말 개판입니다. 이 친구의 커리어 야투율이 45.6%인데 지금 올 시즌에 27.2%예요. 3점 슛 34.2%인데 지금 3점이 21.4%입니다, 시즌. 그래서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많은 슛을 던지지만은 참 효율이 좋지가 못하다. 그래도 머레이는 수비는 뭐 진퉁이니까 괜찮긴 한데 공격이 너무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맥컬럼은 종종 터지고 그랬었는데 머레이가 오늘은 조금 이제 슛은 자제하고 다른 팀원들을 좀 살려준다면은 뉴올리언스가 괜찮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닉스, 듀란트가 결장하게 됩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제 또 발목 문제로 최소 일주일 이상 결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듀란트가 있고 없고는 팀적으로 거의 한 8.5점이 플러스가 된다. 이게 많이 보이죠. 공격면에서는 생각보다 플러스치가 좀 많지는 않은데 특히 수비에서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다마는 올 시즌 초반에 피닉스가 이 뭐 빌도 결장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듀란트가 뛰는 동안에 시즌 초반에 그때 피닉스가 1패밖에 없었거든요. 9승 1패인가 그랬는데 그 기간에 승리들이 대부분 접전이었었고 클러치 상황에서 듀란트가 팀에 벌어다 준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듀란트가 결장하니까 7경기 동안 1승 6패 엄청 안 좋았는데 그래서 뭐 듀란트가 복귀하고 아마 2승 1패인가 그랬었어요. 다시 한번 듀란트가 또 나가리가 된다. 피닉스 입장에서는 되게 큰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언 던 이 친구는 이제 피닉스의 신인인데 라이언 던이나 뭐 오코기, 로이스 오닐, 이고다로 이런 애들이 그 피닉스의 로테이션에서 꽤나 얘네들이 나올 때는 수비가 좋아요. 그래서 라이언 던도 꽤나 쏠쏠한데 뭐 여기 있는 지표상으로는 라이언 던이 있을 때 뭐 공격은 별 차이 없고 오히려 수비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라이언 던이 있는 게 확실히 좀 이런 그냥 경기를 봤을 때는 수비적으로 괜찮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퀘셔널이 붙은 점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에서 웬베냐마가 아웃인데요. 자, 웬베냐마가 있고 없고는 팀적으로 거의 한 9점가량 차이가 납니다. 웬베냐마가 코트 위에 있을 때는 일단 공격이 4점 잘 되고 실점은 5점 줄어들고 이래서 거의 한 9점가량 플러스가 되는 면모가 있는데 아무래도 웬베냐마 빠진 거는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공격도 요즘에는 외곽슛 같은 거 워낙에 타점이 높으니까 못 막는데 웬베냐마의 이런 좀 약적 감각이 좋은 날에는 진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비는 거의 뭐 DPOY 지금 1순위 주자고 올해 수비형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아쉬울 거예요. 웬베냐마의 결장은. 그리고 오늘 이제 만약에 웬베냐마가 빠진다 그런 경우에는 이 라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크리스 폴이랑 옆에 이제 스테판 캐슬 그리고 이제 뭐 샴페니, 반즈 그리고 웬베냐마 대신에 콜린스가 나올 것 같은데 KJUN123K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KJUN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라인업은 뭐 웬베냐마가 꼈을 때보다 바로 위에 있는 이 라인업보다도 특히 이제 언더게임 양상이 좀 두드러지네요. 사실 이 라인으로 나와도 수비가 꽤 괜찮아요. 웬베냐마가 없을 때보다 한 3.5점 정도 오히려 수비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대신에 공격에서 25점가량이 득점 기대치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무튼 이것도 역시 뭐 웬베냐마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다음 시카고의 코비 화이트도 지금 아웃이거든요. 아마 지난번 경기 때도 빠졌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언더오버가 좀 보입니다. 시카고는 이제 좀 주전들이 빠졌을 경우엔 언더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는데 이 친구가 있으나 없으나 생각보다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공격이 빠지게 되면 한 3점가량 손실이고 수비적으로도 한 3점가량 좋아진다. 이래서 화이트가 없을 때는 약간이나마 6점 정도 언더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거고 오늘 또 기디도 옆에 있는 애가 이제 퀘셔너블이거든요. 자, 기디가 있고 없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없을 때가 한 5점가량 좋아진다고 합니다. 보니까 기디가 없을 때 득점이 2점 감소하는데 수비가 7점이 좋아진대요. 한마디로 언더로 많이 가는구나. 네, 거의 한 9점가량 언더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디가 빠지면은. 그래서 시카고의 주전급 라인업 화이트나 기디가 없을 때는 조금 언더로 갈 수가 있다. 이거는 기디는 퀘셔너블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끝까지 한번 얘가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그 다음에 골스, 커리 그린 그리고 위긴스도 퀘셔너블이에요. 커리 그린은 아웃이고 자 사실 골스에 스테판 커리랑 디그린이 없으면은 그거는 골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 정도인데 자 커리 그린이 동시에 뛸 때는 플러스 12.45인데 얘네들이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2.3으로 엄청 다운그레이드가 됩니다. 거의 뭐 한 14점, 15점 이 정도로 다운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는 건데 특히 공격에서의 손실이 많이 커 보이죠. 공격에서 커리 그린이 빠지는 경우에는 거의 한 23점이 감소를 한다. 대신에 수비적으로는 8점이 좋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총합했을 때는 한 15점가량 감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언더오버적으로는 커리 그린이 동시에 코트 위에 있으면은 골스의 시스템 농구가 작동이 돼가지고 뭐 한 227점 정도 그 정도가 난다고 하는데 둘 다 코트 위에 없으면은 뭐 한 205점 정도 이렇게 나니까 차이가 뭐 30점가량 나는 편입니다. 언더오버적으로는 확실히 오늘 이제 그 골스는 뭐 외곽 같은 게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은 다른 날보다는 공격이 안 풀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뭐 위긴스 보시다시피 별 차이 안 납니다. 위긴스가 있을 때가 5.18 없을 때 6.78로 오히려 없을 때가 한 1.5점 정도 그 정도가 뭐 오히려 좋아진다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공격 면에서는 한 1점 좋아지고요. 수비는 오히려 얘네 여기도 한 1점 정도 좋아진다. 이런 차이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1.5점 정도 위긴스가 있으면 오락가락 하는데 근데 커리가 없을 때는 골스가 그래도 득점을 좀 뽑아줘야 되는 게 위긴스나 쿠민가 아니면 뭐 버디 힐드 이런 친구들인데
그래도 위긴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득점을 좀 뽑으려면은 그런 생각이네요. 자, 휴스턴 오늘 이제 프레드 밴블릿이랑 프레드 밴블릿은 퀘스천어블이고 타리스는 아웃이거든요. 밴블릿이 지난번에 이제 오클라호마전에 오지게 잘했었어요. 39득점인가 박았었는데 그날 휴스턴이 오클라호마를 꺾는 아주 대단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경기 이제 세크라멘토한테는 밴블릿이 좀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퀘스천어블인데 보니까 프레드 밴블릿이 있고 없고 있을 때가 일단은 플러스로 나와요. 한 4점가량 플러스가 되고 특히 득점면에서 프레드 밴블릿이 코트 위에 있어야지 8점가량 좋아지는 게 보인다. 대신에 수비는 얘가 코트 위에 있으면은 한 4점이나 뭐 5점 정도 감소가 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더오버 차이는 별로 안 보이고 그냥 경기력 면에서 글쎄 프레드 밴블릿이 만약에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 가드 역할을 아멘 탐슨이 좀 해야 되나? 근데 아무래도 1번 자리를 맡기기에는 볼 간수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는 좀 별로기는 해요. 아멘 탐슨은 뭐 보조 리딩은 된다고 하더라도 패스워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외곽 슛은 없다시피 하고 오히려 조금 더 수비적인 이런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밴블릿의 출전은 휴스턴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타리이스는 오늘 아웃이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타리이스는 얘도 제가 이제 휴스턴의 핵심 7명 주전 5명에다가 타리이슨과 아멘 탐슨 얘네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타리이슨이 직전 경기 때 조금 못했습니다. 이지 레이업도 많이 날리고 이래가지고 세크라멘토한테 리드를 뺏기는 뭐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은 타리이슨이 일단 아웃이에요. 좀 아쉬워. 얘가 있으면 사실 휴스턴의 수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작년에도 타리이슨이 뛸 때가 거의 한 10점가량 플러스가 됐는데 올 시즌에는 타리이슨이 있는 게 한 3.5점 정도 작년보다는 플러스 수치가 좀 적어지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상화된 걸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타리이슨이 경기장에 있을 때가 득점이 7점가량 오르고 그리고 이런 수비적으로는 오히려 4점가량 감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타리이슨이 있을 때가 휴스턴이 확 이제 게임을 모멘텀을 가져오는 구간이에요. 이런 손질이라든지 수비라든지 뭐 기동성 좋고 종종 외곽도 터져주고 이런 친구다 보니까 타리이슨이 있을 때가 약간 게임 체인저 느낌 아멘 탐슨이랑 같이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오늘 아웃 소식이 떠있는 점은 휴스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겠죠. 그래도 뭐 작년보다 이렇게 net 레이팅 차이가 크지는 않다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좀 결장자 대부분 살펴드렸고 결장자들이 미치는 영향력들 이렇게 한번 봐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나는 또 얘가 궁금하다 그런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